이번에 현대차 그 배터리로 중국 기업이 이제 채택이 됐다.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기업의 그 기술력이 한국보다 뭐 나은 것이냐, 아니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런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건 그 뭔가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중국이 상당히 그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의 그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분야가? 일단 전기 자동차에서 제일 핵심이 배터리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글로벌에 보면 기술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리튬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 리튬 배터리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운전거리, 지금 운전거리고, 그리고 이게 겨울에 너무 이게 날씨가 가면 이게 저온에서 좀 안정성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잘 폭발해요. 이게 열에 약하고. 그래서 그래서 자꾸 테슬라 자동차가 폭발하거든요. 이런 문제 터지는 거예요. 막 불이 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해결이 안 돼서 전 글로벌적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그게 꿈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전고체는 가장 중요한 게 작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배터리를. 그리고 오래 쓰고 거리를 길게 갈 수가 있고. 그래서 테슬라하고 중국의 CATL, 닝더스다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어로. 한국에서는 CATL 기업이라고 CATL. 하는데, 우리는 닝더스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같이 지금 개발하는 게 100만 마일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우리 그 킬로미터라면 160만 킬로. 그러면 1년에 자동차를 보통 얼마 타죠, 사람이? 1년에 자동차 한 10만? 10만도 많이 타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10만 마일 타는 거잖아요. 이게 160마일 뭐 몇 년 타는 거예요? 16년. 16년 넘어 타는 거니까 굉장히 해결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 기술에 지금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200만 그 마일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전고체 쪽이 핵심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 누가 하냐면 그 삼성 SDI가 이쪽으로 전고체 쪽으로 엄청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의 지금 배터리 시장의 구도는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LG화학이 세계적으로 1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이 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뭐 여기 SK 하나 뭐 이런 애들 따라오고 있고요. 일본은 파나소닉 같은 이런 세계적 기업이 있고, 중국은 아까 BRD하고 BYD하고 그 CATL, 얘네들이 가장 기술이 앞으로 가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배터리 쪽에 투입을 많이 하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여기 이 글로벌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럽의 동태입니다. 유럽의 동향. 어떤 면에서요? 전통 자동차, 내연기관차. 네, 내연기관차 쪽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 1위잖아요. 전통 자동차에서는 유럽이 더 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앞으로 유럽을 따돌리려면 미국도 앞으로 전기 자동차 이쪽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그렇게 전략을 짜왔고 해왔고. 근데 지금 유럽이 딱 보니까 와, 이게 전기 자동차 가는 게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유럽이 못 장악했어요. 오히려 아시아 쪽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중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중국 시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특히 독일 같은 나라 머리 쓴단 말이에요. 이제 BMW 같은 업체들은 중국의 닝더스다일에 손 잡는 거예요. 야,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중국은 또 너무 좋아. 왜냐면 BMW 이런 차는 세계적으로 고급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올릴 수도 있고 이래서 이미 손 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지금 유럽이 전기자동차를 2025년부터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2025년부터 이제 100% 전기자동차. 아예 내연기관을 거리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2025년이라는 게 곧이잖아요. 그렇죠.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는 이미 50%예요. 전기자동차가. 근데 미국은 전기자동차가 가장 늦게 가는데 시장 점유율이 2%밖에 안 돼요. 중국은 지금 한 5에서 8% 사이고요. 네덜란드가 일본이 한 8%, 10%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미국이 왜 제일 이렇게 비중이 작냐면, 그게 앞으로 미국이 또 도전이기도 해요. 미국은 나라가 큰 나라 딱 공통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승용차보다도 이런 트럭이라든가 SUV 차, 이런 차가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GM이나 이런 애들이 이익을 제일 많이 남기는 분야가 트럭이거든요. 그거는 마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배터리로 교체해버리면 그 마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거부하는 거예요. 2%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얘네 기득권을 어떻게 건드냐는 민주주의 국가에 특히 어려워요. 근데 중국이 좋은 게 뭐냐면 중국은 그냥 한다면 쫙 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 그래서 새로운 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중국 가서 바로 상용화 해버리고 이익을 바로 발생시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배터리는 앞으로 누가 전고체 쪽으로 더 빨리 돌파하냐. 그리고 유럽이 어떻게 나오냐, 투자.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는 2040년 정도면 전체 유럽이 이제 다 전기차거든요. 근데 중국도 지금 목표를 제시했어요. 중국은 지금 2025년까지 10%. 전기자동차가 10%, 2030년까지는 30% 이상을 하고, 중국은 2050년에 탄소 중립국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게 해결이 못한 게,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이 지금 대안 방안 뭐냐면, 이 주요 메이드 업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 번 충전에 충전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전체, 롤리 방향, 스토리 방향 뭐냐면, 가는 곳마다 교체가 쉽게 하는 거지. 교체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교체가 바로바로 되게. 교체소를, 배터리 교체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추세예요. 왜냐면 전고치를 가기엔 아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먼저 지금 단계에 빨리 보급을 확대해, 빨리 선도를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누가 선도를 잡는다 글로벌 미래니까. 그러려면 일단 충전소 또 짧은 시간에 깔기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교체 배터리로 가는 거죠. 교체. 그러면 가다가 뭐냐면 또 교체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앞으로 가장 단기에 앞으로 5년 새에 가장 큰 우리가 이렇게 신형 기술 쪽은 장기 투자거든요. 그리고 단기에는 다 적자예요. 근데 단기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중국의 그 배터리 회수 시장이에요. 그게 지금 전망컨대 2025년까지 그 배터리 회수 시장이 1,000억 위안, 그러니까 원화로 한 17조 시장.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중국의 상장 기업들 중에 한 대여섯 개 기업이 여기 올인했어요. 이제는 그 회수하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 배터리 회수가. 근데 그런 잘 몰라서 드는 질문인데 내가 만약에 이걸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내 거보다 그러니까 헌 배터리를 달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들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브랜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브랜드와 똑같은 걸로 교체해 준다. 그리고 그 브랜드라는 게 뭐죠? 신용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회수 업체들의 거죠. 신용.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타이어 뭐 하는데 새 거 산다고 이렇게 샀는데 재생 타이어 주고 막 이러면 그렇죠. 안 되니까. 그럴 확률 없죠.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중국에는 상장 업체들이 몇 개 하고 있어요. 얘긴 들었어요. 그런 업체가 지금 되게 화랑을 얻고 있다고.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중국은 이제 빠르게 전기차 부분에서 나가고 있는데, 근데 아까 그 전고체와 관련해서는 좀 도요타가 가장 앞서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조금 지금 삼성 S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뒤에요. 하여튼 요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전고체지만 또 다른 어떤 개념의 배터리가 나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 원래 수소 에너지 자동차죠. 한국은 수소 쪽으로 갔죠. 현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소. 어느 게 더 빨리 성공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전고체냐 아니면 지금 리튬이냐 여기 차이고. 그다음에 또 수소 에너지냐 뭐 전기 에너지인데 수소는 물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느 게 친화한 게 배터리는 이쪽 배터리는 회수를 하는 게 그게 실제 오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둘 다 사실 친환경이라는 단어. 근데 수소하는 사람은 수소가 친환경이라고 하고 배터리가 친환경이라고 해요. 배터리 하면은 우리 보통 그냥 현재까지의 개념으로는 중금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거 많이 써요. 히토리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히토리가 사실 환경 파괴. 근데 지금 히토리오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이번에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히토리오 생산량을 뭐 30%인가 얼마 늘리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뭐 중단하겠다, 수출 중단인가, 뭐 생산 중단을 무기를 쓸 무기화.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상대로 양면 어떤 당근과 협박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히토리는 항상 중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는 못 쓸 거고요. 왜냐면 호주하고 미국이 손 잡았잖아요. 호주에서 많이 나요? 그게? 호주도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호주에다 엄청 투자를 해서 호주에서 사슬렌을 호주 쪽으로 갖고 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만큼 생산량이 안 되죠.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량짠이 될 수밖에 없다. 량짠. 서로 필요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어지기에는 너무 이게
한 몸 덩어리였다는 거죠. 쉽지 않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지금 뭐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로 네. 시작이 돼가지고 우주항공, 한국도 우주항공 테마주 해가지고 뭐 화랑인데 네. 지금 중국도 보니까 무슨 텐원 1호가 화성 궤도에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중국의 이 우주항공 기술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습니까? 일단 항공우주는 우주 정거장으로 보면은 중국이 제일 절대적이에요. 우주에도 정거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하철 탈 때 정거장이 있잖아요. 네. 우주에도 막 날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이 이래 스톱해야 되는 곳이 그 우주 정거장인데 미국 나사 같은 경우 거기 이게 다 국유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원래 국유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동향이 뭐냐면 이제 민간이 아웃소싱해요. 그래서 그 아웃소싱 우주 정거장 관리 아웃소싱 처음 받은 게 일론 머스크인 거예요. 그 스페이스X 그 회사가 이제는 나사가 기술적은 나사가 하는데 그 우주정 관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는 괜히 아웃소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의 흐름이 뭐냐면 민간 사업을 경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주 사업이 이제 민간 영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중국도 규제를 좀 다 바꾸고 있어요. 이제는 중국도 민간 업체들이 이 우주 사업을 하도록 지금 막 이렇게 정책을 완화하고 견리하고 인센티브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동향이 뭐냐면 옛날엔 국가 사업부라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내노라는 기업들이 우주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첫째 포인트. 글로벌에 이게 민간 사업 영역으로 가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네. 그러면 왜 이게 우주에 이 난리 치냐. 우리는 아주 먼 옛날 때 앞으로 먼 미래 돼 보이잖아, 솔직히. 별로 이렇게 지금 당장은 돈 벌 일이 가슴에 와 없는 것 앉았죠. 같은데.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우주 여행 산업이잖아요. 사람을 쏘아 올리고. 근데 저는 사실상 나중에 지금 건강만 허용된다면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가서 한번 우주 갔다 오고 싶어요. 여행. 안전만 확보되면. 그리고 건강이 그게 테스트 하잖아요. 그 네. 우주 체질에 그렇죠. 맞냐. 근데 저는 사실 좀 도전할 의지는 있어요. 그게 되게 너무 인생 살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이 잘 될 거라 확신해요.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 예약이 미리 밀려 있잖아요. 성금 내고. 예, 지금 밀려 있잖아요. 갤럭틱 버전인가 그 어마어마한 마진. 리처드 브랜슨도 맞아요. 그렇고. 어마어마한 마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는 한국 사람도 할 수 있고 중국 사람 다 할 수 있다. 중국에 내본 중국 부자들 한 번에 다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 사업하면 어마어마하게 돈 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런 사업이 지금 막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 내 보기에는 원래는 마요 같은 사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우주항공 사업이 이제 민간 영역으로 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럼 이렇게 우주항공에 사람들이 관심 갖고 앞으로 우리하고 되게 먼 얘기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냐. 일론 머스크가 큰 공헌을 했죠. 그 사람 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홍보. 이번에도 그거 괜히 비트코인 결제한다 가지고 얼마나 홍보를 잘했어요. 난 그 사람 홍보 전략가 같아요. 마케팅의 천재 같아요. 근데 보기에는 우주도 하는 것도 마케팅 자원이 커요. 뭐 실제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G를 넘어서 6G로 가잖아요. 특히 사물 인터넷 앞으로 이렇게 모든 전통 산업이 데이터 쪽으로 와버렸잖아요. 앞으로 모든 전통 산업이 여행도 과거에는 그냥 여행이지만 지금 디지털 옷을 다 입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여행, 언택 여행 그리고 모든 게 다 사물 인터넷으로 가버렸잖아요. 언택으로 가상현실. 예, 그럼 그게 되려면 사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인식. 그게 센서잖아요. 그렇죠. 센서로 정보가 들어와요. 그럼 그게 지금처럼 5G 터지니 안 터지니 이런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 이렇게 VR, AR로 회의를 하고 강연을 해요? 우리 지금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하다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세미나하고 왔는데 질문을 했는데 한참 있다가 전달이 되니까 중간에 정적이 생기잖아요. 근데 6G가 되면은 이게 이제는 이런 문제 존재 안 하고, 근데 그게 왜냐면 우주에서 쏴주거든요. 그러면 우주는 주인이 없잖아요. 누가 먼저 차지하는 자가 거기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쏴주면 점점 뭐냐면 지도, 지형 파악, 그리고 우리가 군지항공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유저 베이스로 사람들을 확 몰려가려면 그쪽을 장악해야 돼. 항공 그쪽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좀 선도하는 기업들은 그쪽을 빨리 선도하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사물 인터넷 세상에서 선도 기업이 되려면. 네. 하여튼 이래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게 이번에 이항이라고 네. 드론 업체.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공매도 회사의 어떤 전략, 이게 좀 논리가 있는 건가요? 타당한 이유가?
그거는 왜냐면 제가 거기 실사를 안 갔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쪽 사람하고 제가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느끼고 인터뷰 안 했으면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사실 걔네들이 그 드론이라는 거는 좀 한국 위주적 기술 엔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없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택시 이런 실제 그런 기술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이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하는 애들은 없는데 레이싱 카페처럼 그런 거 했다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가보려고요. 지금 여기가 저 글로벌 1위 업체예요? 예, 가장 큰 드론 택시 업체. 예. 드론 택시. 예, 예. 예전에 그 드론 1위 업체 하나 있다고 한번 DJI. 그건 걔는 다른 드론을 쪽. 제조하는 애들이고. 제조하는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좀 지나봐야 하는 거고. 지금 우주항공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이양 얘기했지만 뭐 드론 업체 이런 것을 우주항공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기엔 좀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여튼 우주항공이라는 정의를 네.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다가 여기는 정말 미래 우주항공 산업으로 주력이 될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항공도 하나의 큰 인프라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중국에서 신형 인프라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형 산업에 5G 그다음 배터리 충전소까지 다 신형 인프라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공 우주통신도 미래의 이런 사물 인터넷 시대, 빅데이터 시대, 디지털 통신 시대,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를 까는 거잖아요. 네. 신호를 쏴주고 지형을 파악하고 지도를.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지리 자동차 있죠. 네. 걔 자회사인데요. 싱콩츠렌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이 중국에서 발개해서 처음으로 그 상용 위성 제조 허가를 취득했거든요. 위성을 만드는. 예. 그래서 상용 위성.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우주항공이라고 제 보기에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지금 중국 쪽에서 사실 이게 되게 깊은 얘기인데요. 위성 통신을 둘러싼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요즘에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게 군집 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단어가 군집 위성. 군집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군집 위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주 인터넷망을 형성해서 인터넷망 형성에 되면 개인 유저를 대규모로 접속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쪽에서 좀 선도치고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되게 앞으로 주목할 애들이죠. 예. 하긴 그 우주항공 하면 우리가 자꾸 우주선 타고 저 화성 가는 것만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요즘에 상용화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 6G가 되기 위해서는 네. 우리 지구 저궤도에 대기권 그렇죠. 저궤도에 맞아요. 뭐 수만 개가 될지 수십만 개가 될지 그렇죠. 수백만 개가 될지 인공위성을 쌓아가지고 그걸 발사궤도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야 지형 파악, 지도 그리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핵심적인 거를 그런 상업용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과 제품을 만드는 곳. 그렇죠. 그 회사 부품부터 시작해서 제조부터 시작해서 기술 장악까지 여러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상장 회사 중에 한 7개, 8개 좀 좋은 그래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하여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난 분야가 많은데 앞으로 뭐 쌍순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중국이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분야, 산업 분야를 앞으로 어디라고 교수님은 생각하세요? 중국은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생산 요소 이러면 기술, 자본, 노동력, 토지잖아요. 4대 요소잖아요. 근데 중국은 하나 더 추가했어요. 데이터. 이게 5대 생산 요소라고 이제는 이렇게 중국 경제학 교과서 거쳐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데이터가 하나의 생산 요소로 왔어요.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중국이 절대적으로 우세란 말이에요. 머릿수 많아서도 우세고 규제적으로도 우세고 여러 가지 우세, 그렇죠?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우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다 디지털로 하잖아요. 모든 게. 이게 어떤 사람들이 좀 가슴이 안 닿아서 디지털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데 이런 거예요. 이 집 종이로 하잖아요. 일반 요즘에 중요한 서류 다 아직도 종이로 하잖아요. 중요한 그렇죠. 서류.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디지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상징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왔다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기관이 다 디지털로 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거나 혹은 세금 납부하러 가잖아요. 세금 납부하러 가거나 재정부
국세청 이런 행정이 다 디지털로 바뀐 날이 디지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다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의 흐름이 다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오픈 데이터로 되면 거기서 새로운 또 어마어마한 서비스가 나오고 정말 언택 사회가 되는 거고 정말 사물 인터넷 세상에 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게 이런 섹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국회를 통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국가 전략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러면 5년 계획, 10년 계획에서 뭐 빨리 가냐 늦게 가냐 문제지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적으로도 이미 인프라를 잘 갖춰놨고 이래서 앞으로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온라인 네트워크라든가 아까 항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게 데이터 관련 산업죠. 특히 저는 요즘에 그 결제 핀테크라고 하는데 뭐 C5, D5 이런 쪽인데 그리고 아까 항공우주 그리고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같이 사실래 업 다운 이 전체적인 저쪽에 밸류체인 밸류체인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중국 기업들이 왜냐면 워낙 규모가 있으니까 쉽게 상용화할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이 새로운 어떤 기술의 흐름을 보면서 네. 우리도 앞으로 이제 어떤 분야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가 네. 좀 그 빠르게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의 시장,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